들여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뉴스 측면 승부. 네, 측면 승부 오늘도 직설 정주식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인가요?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박찬주 대장 부부의 노예 공관병 사건 기억하시죠? 네, 당연히 기억하죠. 네, 당시 육군 제2작전사령관이었던 박찬주 대장과 그의 부인이 공관병들에게 노예처럼 호출 팔찌를 채우고 온갖 사적인 지시와 인격 모독을 일삼았다는 폭로였는데요. 네. 그 사건이 터진 직후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본인 공관의 근무병사들을 모두 철수시키고 앞으로 그 공관병 제도에 대한 좀 대체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었는데요. 네. 오늘 그 안이 나왔습니다. 아, 예.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네. 국방부가 지난 한 달 동안 공관병 등에 대한 사적 운영 근절 대책을 검토한 끝에 공관병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안을 확정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안에는 크게 5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네. 첫째로 공관병 제도를 폐지하겠다. 그리고 테니스병, 골프병 운영도 폐지하겠다. 복지회관 관리병, 마트 관리병을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겠다. 그리고 장병 사적 운영 근절 대책을 강구하겠다. 마지막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계급 문화를 정착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네요. 네. 아니, 제일 마지막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뜻인가요? 이게? 네. 이게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연말까지 장성단의 실천 덕목 제정을 추진하고 2017년 진급 장군과 그 가족들에 대한 인권 교육을 실시하겠다. 그리고 군 인권 실태 조사 및 강화 발현을 마련하겠다. 등등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이건 한마디로 사병들에게 부당한 갑질을 하지 않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장병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아, 예. 아니, 이런 여러 가지 보직을 맡고 있는 그런 장병도 숫자가 많이 있습니까? 네. 몇 명 정도 되나요? 8월 말 기준으로 우리 군에는 골프병 35명과 테니스병 24명이 근무 중이었는데요. 네. 요 두 보직이 9월 1일부로 공식적으로 운영이 폐지가 됐고요. 이 병사들은 이제 해당 특기에 맞는 보직으로 조정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9월 30일부로 공관병 198명의 편제를 삭제하고 현재 복무 중인 113명의 공관병들은 10월 중으로 이 보직 전환을 완료한다는 계획이고요. 410명의 복지회관 관리병들이 있어요. 이 근무병들은 해당 특기에 맞는 보직으로 전환하고 민간 인력으로 하겠다는 추진 계획을 12월까지 수립한다는 방침이고요. 네. 군마트 판매병, PX 얘기하는 거죠? PX병이라고 부르죠. PX병도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40명의 대체 근무원을 선발을 했고요. 향후 매년 순차적으로 이제 완전히 민간 인력으로 대체해 나간다는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보직도 많아요. 그러게요. 저도 이런 보직들이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예. 저는 좀 알았습니다. 아, 군대 생활 해보면 다 아는데. 네. 네. 저는 테니스병, 골프병이 진짜 존재하는 보직인지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부르는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네. 흔히 병사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공관병, PX병, 골프병 이런 보직들을 보통 꿀보직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훈련도 많이 열애당하고 좀 편해 보이니까 많이 좀 부러워하는 보직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병사들을 그렇게 노래처럼 부려먹으면 안 되겠죠. 네. 그 전에 이런 보직 자체가 있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나라 지키러 간 병사들한테 골프공 주우라고 시키고 테니스장 청소시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관병은 말할 것도 없고 PX병이라는 것도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인 것 같아요. 예, 나라 지키러 군대 갔는데 매년 국방부에서 병역 자원이 부족하다고 지금 대책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전투력을 낭비한다는 건 좀 납득이 좀 안 가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나저나 이 박찬주 장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 사단을 일으킨 박찬주 대장은 논란이 불거진 직후에 국방부에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는데요. 국방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역 연기 조치를 하면서 현재 군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공관병 갑질을 수사하던 도중에 군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발견했다고 해요. 아, 예. 이분 참 가지가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군 검찰은 박찬주 대장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을 통해서 이 박찬주 대장과 민간 고철업자 사이에서 수상한 동거래 흔적을 발견했고요. 아, 예. 이분에게 또 고철업자로부터 향응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런 혐의로 지난 21일 군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 현재 구속 수감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군 인권센터에서 박찬주 대장 부부의 갑질을 폭로했던 고발인들이 그러니까 전역한 공관병들이죠. 이분들이 군 검찰을 과연 믿을 수 있냐면서 조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네. 결국은 이제 이 금전 거래 이런 것까지 좀 그렇죠. 발견이 된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네요, 결국. 네. 그래서 말씀 이어가자면 네. 군 검찰이 예전에 윤일병 사건 또 사이버 사령부 수사 이런 사건들을 수사하면서 축소 은폐 의혹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박찬주 대장 부부 갑질 폭로했던 고발인들이 이게 군 검찰을 믿고 내가 수사에 응해도 될지 이렇게 굉장히 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예. 그래서 이 공관병 노예 사건의 주 가해자로 지목됐던 박찬주 대장의 부인이 있었잖아요. 네. 이분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나서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고요. 참 이분 아들한테 전을 챙겨주지 않았다고 공관병 얼굴에 전을 집어던지고 일 못한다고 해서 베란다에 가둬두고 했다는 네, 이야기가 그런 전해지는데요. 의혹이 좀 불거지긴 했죠. 네,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가 의심된다는 피해자들의 증언도 있었고요. 군 검찰이 이번 기회에 좀 엄정하게 한 점의 의혹 없이 수사를 해서 실추된 신뢰를 좀 회복해야겠습니다. 네. 아니 군에 훌륭한 장군들 굉장히 많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보니까 사단장급 다 인사도 다 하고 그랬는데 네네. 이 새로이 부임하시는 분들은 또 승진하시고 진급하시는 분들은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렇죠? 남의 네. 집 귀한 자식 데려다가 그런 고생을 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피해받은 장병들 과거 일이긴 한데 네. 사실은 어느 정도 군 쪽에서 약간 좀 뭘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부부의 박찬주 대장 부부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은 물론이고요. 그들에게 상처받았던 피해자들이 존재하잖아요. 국가가 정중히 좀 사과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네.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방법이 가능할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어찌됐건 사과라도 제대로 좀 하면 마음이 많이 좀 누그러지겠죠? 네. 예. 마땅히 사과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설 정주식 편집장이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황금 연휴 사실상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 고속도로 이용하시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정부가 10월 3일 0시부터 5일 24시까지 3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면제 정책에 대해서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원장 박경준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한번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추석 명절에 부모 형제나 친지들 만나러 고향 내려가는데 선물 보따리 하나 받는 느낌이랄까? 저는 전적으로 통행료 면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네. 아니 이게 주차장이지 도로냐 이런 불만들이 상당히 많긴 했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 정책에 따라서 민자 도로에만 하루에 한 40억여 원 혈세가 지급된다. 이런 문제점을 또 지적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 간접지원이라는 SOC 사업으로 개설되는 게 도로잖아요. 네. 근데 이 도로라는 것이 결국은 국민의 생산 효율성이나 편리성 증대를 위한 것이라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개설해서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예. 근데 재정적인 문제로 민간의 도로 개설이나 관리 위탁한 것인데 무상 통행 혜택을 세금을 내는 국민이 직접 누리고 있는 것이니까 일부 손실액을 세금으로 보전해 준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조금 더 논의를 거쳐서 민자 고속도로의 경우에도 통행료 면제 정책에 동참시켜서 손실액 보전을 운운하지 않도록 네. 이렇게 정책 기반을 하면 더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아, 예. 어느 정도 손실액이 발생하는 거로 추정됩니까? 글쎄, 이제 그게 전체적으로 금액을 측정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냥 예? 추정컨대 약 1,000만 대가 평균 한 10,000원 정도의 통행료 면제를 받는다면, 하루 한 100억 원 정도, 3일간 계속 상태가 유지된다면 한 300억 원 정도의 통행료 면제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봅니다. 네, 그걸 이제 정부에서 보전을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손실에 대해서 뭐 보전을 해준다 안 해준다라는 결정을 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예. 다만 민자도로의 경우에는 유료도로법 개정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을 보전해준다 이렇게 약정이 돼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 계약에 따라서 일부 대행적인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네. 명절에 고속도로 이용해 보셨어요? 그렇죠. 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예. 뭐 많이 이용을 해봤는데 뭐 불만이 상당히 많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역시 시민들은 좀 반기겠죠? 예, 많이 반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실질적으로 좀 차가 많이 막혀서 이 도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도로인가 이럴 정도로 고속도로가 꽉 막혀 있는데 네. 뭐 통행료를 면제를 해주고 조금 더 좀 푸른한 마음을 내주는 것이니까 많이 반길 것 같습니다. 예. 외국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가까운 뭐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추석 같은 명절인 춘절 기간 동안에 통행료를 면제해주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골든 위크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통행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해외에도 사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예. 일단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 예, 그런데 이제 원칙대로 하면 통행료 감면 면제가 이제 유료 도로법 위반이다. 이런 지적이 또 나오던데 예. 이 지금 현행법에 어떻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 통행료 면제를 위해서 이번에 이제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 법 위반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보면 설날이나 그 연휴 기간 또는 추석과 그 연휴 기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차량을 감면 대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추가했는데요. 네. 근데 그 모법인 유료도로법에 감면 대상 차량이 나오는데 그 예시들을 보면 군사 전용 차량, 구급고 차량, 소방활동 차량 등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반 차량을 모두 특정 기간 동안에 통행료를 면제해준다. 이거는 좀 모법인 유료도로법하고 법 규정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좀 논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또 2016년에 이제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료도로법이 있는데 네. 여기서는 이제 유료도로법 자체에다가 명절이나 휴가 기간 중에는 일정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신설해서 이런 걸 입법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경실련 쪽에서도 그러면 그 개정안에 찬성을 하시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이게 예. 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네. 이게 뭐, 빨리 처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차피 이게 또, 설명절도 다가오지 않습니까? 곧이어서? 예.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설 명절과 관련돼서는 요번에 이제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네. 그 시행령에 따라서 실시는 할 수 있어서 법과 좀 상충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시행령에 근거한 시행이기 때문에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 전체 통행료가 이렇게 되면 대략 어느 정도 이렇게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그 부분도 계산 혹시 해보셨습니까? 그렇게까지는 계산은 안 해봤는데요. 예. 뭐 실질적으로 이제 전체 그 유동 인구가 1,000만 명이다 그러면 1,000만 명이 뭐 하루 통행하면서 약 10,000원 정도의 혜택을 본다면 뭐 한 100억 원 정도의 전체 그 시민들이 이익을 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예. 경실련 시민권익센터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뭐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었습니까? 계기랄지. 저희가 일전에 이제 그 경인 고속도로가 3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그 고속도로가 고속도로에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해서 통행료를 징수받는 게 부당하다는 소송도 냈었습니다. 아, 예. 물론 이제 유료도로법이라는 법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서 통행료 징수가 정당하다고 돼 있긴 하는데 저희가 그때 봤을 때도 이 통행료를 받으려면 그 도로가 도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때만 징수의 정당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노후화가 돼서 고속도로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든지 또는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고속주행을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고속도로라는 전자의 통행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 네. 이런 입장입니다. 아, 예. 그러면 지금 뭐 당시 법원에서 통합재산제 관련해서 뭐 통행료 징수를 해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 뭐 이런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위법하다 이런 지적을 이제 하신 건데 이게 좀 어려워요. 약간 좀. 예. 통합재산제라는 게 뭐냐면 유료도로라는 거는 전국에 하나로 묶여서 그 도로와 다른 도로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통합해서 최소한 이제 징수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하나의 도로가 오래돼서 노후화됐더라도 그 도로가 그 유료 도로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으면 도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좀 위법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어찌됐건 뭐 이런 통행료 면제 정책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도 이제 많이 환영을 하고 있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10월 3일부터 왜 하필 5일까지만 하느냐 그런 의견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려갈 때, 올라갈 때, 올라올 때 이때가 이제 많이 밀리는데 그 집중적으로 밀릴 때를 좀 피해서 이렇게 통행료 면제해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있거든요. 예. 이제 뭐 법을 위반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추석 명절에 앞뒤로 연휴가 많아서 그 기간 동안 전체 해주면 되지만 이게 법에 근거해가지고 뭐 시행령이지만 법에 근거해서 시행을 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추석 명절 기간 또는 설 명절 기간 이렇게 특정된 기간 동안에만 이제 통행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라서 그냥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앞뒤로 뭐 통행료를 무조건 면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만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러다 보면 사실은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또 차량이 집중적으로 또 몰리는 현상들도 없잖아 있잖아요. 그게 뭐 좀 약간 이제 기운데요.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그 10,000원, 15,000원이라는 그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거 유료 도로가 아닌 통행료 면제되는 시간에, 그 정체를 뚫고 나가면서 이용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 네. 그리고 또 이제 일각에서는,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경우는 또 약간 여기서 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혜택을 좀 못 받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좀 없잖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외버스라든가 고속버스 이용해서 지금 귀향길 오르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혜택 이런 것도 함께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뭐 전체적인 정책적으로는 그런 위반도 좀 필요할 것 같긴 하고요. 네.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런 기간 사업들이 잘 정비가 돼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이제 고속도로가 막히진 않을 거고. 그렇게 고속도로가 막히지 않고 제 기능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통행료 면제를 안 해줘도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반 시설들을 다 먼저 갖추는 게 정부의 책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각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여기까지고요. 7시 뉴스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